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알고 싶다 13강 행정처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법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부분이죠. 결격 사유입니다. 다음 1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만약에 화장품 제조업 책임 판매업의 등록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1호하고 3호는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2호, 4호, 5호죠. 자, 2호, 5, 4호, 5호만 한번 살펴보면요. 피성년 후견인, 즉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재앙으로 인해서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죠.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되고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나 맞춤 화장품 판매업에 신고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해당되는 부분 다 2, 4, 5 포함해서 1호, 3호까지 포함하죠.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 이건 제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이죠. 여기에 해당됐는데 만약에 등록이나 신고를 했다. 이것이 발각돼서 문제가 될 경우 행정처벌을 받는데 바로 등록 취소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4호입니다. 4호는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수입한 경우입니다. 본 경우는 1차 위반 시 바로 제조,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지는데요. 행정처분이. 그리고 벌칙 조항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그런 화장품에 대한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여러 가지 벌칙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5를 볼까요? 5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이죠.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심사를 받는 것과 두 번째는 보고서를 제출해서 얻는 경우이죠. 화장법 제4조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제1항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대학 총리령이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에서 식약처장에게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기게 되면은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있고요. 행정처분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을 판매한 경우입니다.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건 굉장히 위중한 부분이죠. 그래서 1차 위반에서 판매 무정지 6개월에 처해집니다. 이 6개월은요. 행정처분 중에 1차 위반 시 가장 강력한 제일 센 처분이 되겠습니다. 판매 무정지 6개월, 기능성 화장품 심사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 화장품 판매한 경우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판매 무정지 3개월에 처해집니다. 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바로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으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품목을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받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이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로서 간략하게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5의 2호 바로 제품별 안전성 자료입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인데요. 자, 제품별 안전성 자료가 나오면 바로 어린이와 영유아 떠올르셔야 되죠. 화장품법 제4조 2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죠. 거기에는 영유아 만 3세 이하, 어린이 만 4세 이상, 만 13세 이하 연령 기준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제품별로 안전,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바로 세 가지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된 부분이기도 하죠. 제품 및 제조 방법에 관한 설명 자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입니다. 이 법 조문을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은요, 판매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또 1개월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제품별로 안전성 자료의 보관 기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2항에 나옵니다. 본조 4조의 2항에. 여기에서 보관 기간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정해져 있는데요. 제1호에서는 사용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사용 기한을 표시할 경우에는요, 사용 기한이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그죠? 만약에 사용 기한을 3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4년까지 제품 안전성 자료 보관해야 되고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요, 제조 연호일 기준으로 3년까지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제조 시 제조본에 따른 제조일자 기준이고요. 수입은 통관일자 기준이라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행정처분 중에서 결격 사유에 관련된 부분, 또 국민보건위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품별 안전성 자료까지 그 중에서도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중에 가장 강력한 처분, 판매원부 정지 6개월에 처한다는 거 1차 위반 시 기억하시면서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